사랑하는 나무에는 물을 주지 마세요. 랄프 waldo 에머슨. 내가 어릴 적 이웃에 깁스라는 나이 많은 의사가 살았다. 그분은 여느 의사와는 모습이 좀 달랐다. 볼 때마다 청바지 작업복에 밀짚 모자 차림이었는데 모자 앞 챙은 초록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선글라스 역할을 했다. 닥터 깁스는 잘 웃는 분이었다. 그분의 모자랑 미소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오래되고 주름이 잡히고 자주 애용된다는 점. 닥터 깁스는 아이들이 당신의 집 마당에 들어가 놀아도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었다. 직업이 의사였고 또 노인이었지만 참 친절하고 좋은 분으로 내 기억에 남아있다. 닥터 깁스는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 않을 때는 늘 나무를 심었다. 집이 10에이커나 되었는데 닥터 깁스의 인생 목표는 그 넓은 땅을 숲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 마음씨 좋은 의사는 나무 가꾸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갖고 있었다. 고통이 없으면 수확도 없다라는 원의 법칙이라나? 그분은 새로 심은 나무에는 물을 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전통 원예법과는 정반대였다. 어느 날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닥터 깁스는 식물에 물을 주면 식물을 망치게 된다고 했다.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대대로 점점 더 약해진다고. 그러니 처음부터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해서 약한 나무는 일찌감치 솎아버려야 한다고.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는 뿌리를 얕게 내린다고 했다.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나무는 물을 찾아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고. 닥터 깁스의 설명을 듣고 나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닥터 깁스는 그런 이유로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았다. 참나무를 심고 물을 주기는커녕 매일 아침 둘둘만 신문지 뭉치로 나무를 두들겨 팼다. 딱, 찰싹, 딱. 왜 그렇게 나무를 때리냐고 물으니 나무에 관심을 끌려고 그런다나 어쩐다나. 내가 집을 떠난 지 두어 해 될 무렵 닥터 깁스는 세상을 떠났다. 이따금 그분의 집 앞을 지나며 25년 전 닥터 깁스가 심은 나무들을 바라본다. 그분이 심을 때 나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나무들이다. 이제 그 나무들은 엄청나게 건강하게 자라났다. 크고 튼튼하게. 아침에 일어나 제 가슴을 쾅쾅 두드리고 땅 깊은 곳에서 블랙커피를 쭉쭉 빨아 마시는 나무들이 아닌가? 몇 해 전 나는 나무 두어 그루를 심었다. 더운 여름 나무에 물을 열심히 주었다. 약도 열심히 뿌려주고 잘 자라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2년간 애지중지 보살핀 결과 그 나무들은 지금도 누군가로부터 알뜰하게 시중받기를 기대한다. 매서운 바람이 불 때면 이를 딱딱 부딪히며 오들오들 떠는 꼴이라니. 아직도 애기 같다. 닥터 깁스가 심고 가꾼 나무들은 참 우습다. 나무들이 역경과 결핍을 겪으면서 안락함과 편함으로는 절대 얻지 못할 이득을 듬뿍 누렸다니. 참으로 이상도 하지. 매일 밤 자기 전 나는 두 아들의 잠자리를 보살핀다. 나란히 누운 아이들의 작은 체구를 바라보며 앞으로 이 아이들이 겪을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가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대개는 아이들의 인생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기도다. 주님, 아이들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최근 기도 내용을 바꾸어야 함을 깨달았다.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어느 누구나 생의 한가운데서 차가운 바람을 맞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 아이들 역시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순전히 억지다. 언제나 찬바람은 불어오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기도 내용을 바꾸려 한다. 인생이란 원하든 원치 않든 힘든 것이므로 내 아이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느님이 감춰놓으신 근원으로부터 강한 힘을 쭉쭉 빨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작정이다.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해봤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받은 적이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영혼까지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깊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필립 걸리.